직장을 바꿨는데 또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을 바꿨는데 또 같은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엔 진짜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또 이 자리입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쁜 짓도 안 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참았고 더 성실했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억울함이 쌓이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뭘 해도 안 풀려요. 이게 제 팔자인 건가요? 이게 팔자인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환경을 바꿔도, 사람을 바꿔도 똑같은 일이 또 생깁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이건 패턴입니다. 패턴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조상이 덕을 쌓으면 후손이 잘 된다고, 안 풀리는 집안엔 뭔가 이유가 있다고, 미신 같으면서도 완전히 무시가 안 되는 건 실제로 그런 걸 주변에서 봐왔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잘 되는 집안은 계속 잘 되고, 이상하게 안 풀리는 집안은 계속 안 풀립니다. 먼저 살아간 사람들이 선택과 감정과 습관이 쌓인 자리, 거기서 시작된 뭔가가 지금 이 자리까지 이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반복되는 데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잘 안 풀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은 바깥에서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노력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참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늘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왜 이런지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내 잘못인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팔자인 건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곳이 생깁니다. 조상입니다. 잘 될 땐 내 덕분이라고 하다가 안 될 땐 조상 탓을 찾는 게 사람의 오래된 습관입니다.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요.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어요. 저도 결국 똑같이 됐고요. 그 말을 듣는데 딱히 반박이 안 됐습니다. 억울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억울하죠. 근데 어쩌겠어요. 태어날 집안을 내가 고른 것도 아닌데. 그 말이 한동안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태어날 집안을 고른 게 아니라면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걸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도 억울함은 안 풀립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이유를 바깥에 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니까요.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었는데 억울함만 그대로입니다. 억울함이 쌓이면 더 깊이 다치게 됩니다. 다치면 더 작은 일에도 상처받습니다. 상처받으면 또 억울해집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은 또 반복됩니다. 이게 정말 팔자인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불교는 여기서 방향을 다르게 가리킵니다. 이유는 바깥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나한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보다 훨씬 이전에 쌓여온 것들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그 사람의 방식이 됩니다. 그 방식이 오래되면 삶 전체에 배어듭니다. 노력해도 결과가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번 생의 노력만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계산의 시작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전일 수 있습니다.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억울함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업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생에 나쁜 짓을 했으니 이 생에 고생한다는 그 업 말입니다. 근데 업의 본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업은 행위입니다. 행동이 흔적을 남긴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선택하면 그 선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에 새겨지고 마음에 남고 관계 안에서 굳어집니다.
한 번의 선택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그 사람의 방식이 됩니다. 그 방식이 오래되면 삶 전체에 배어듭니다. 화가 날 때마다 말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부모도 똑같았습니다. 말이 안 통하면 자리를 떠버리는 그 방식이 대화의 방식으로 굳어진 겁니다.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 방식밖에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보이는 대로 살아온 겁니다. 근데 그게 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말 안 해도 전해집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스며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르친 적도 없는데 자녀가 똑같은 방식으로 삽니다. 닮고 싶지 않았는데 가장 오래 봐온 게 몸에 새겨진 겁니다. 이게 업이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 집안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유독 같은 방식으로 돈을 잃는 집안이 있습니다. 유독 같은 자리에서 관계가 끊어지는 집안이 있습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아직 끊기지 않은 방식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불교는 이게 한 생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전 삶에서 굳어진 것들이 지금 이 삶의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환경, 자연스럽게 끌리는 방향, 반복되는 관계의 패턴, 이 모든 게 그 흔적일 수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묻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이 어떤 씨앗을 뿌렸는지는 잘 보려 하지 않습니다. 조상은 복을 주거나 재앙을 내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먼저 살아간 사람들이 남긴 흔적, 그 흔적이 지금 나를 둘러싼 환경의 일부입니다. 조상은 원인 제공자가 아닙니다. 쌓여온 것들의 집합점입니다. 나 역시 지금 이 순간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에 나를 만들고 어쩌면 다음 세대에게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 걸까요? 직장을 바꿔도 늘 같은 유형의 상사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운이 나쁜 거라 했습니다. 두 번째도 비슷한 일이 생기자 조금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세 번째가 되자 그제서야 묻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환경은 바뀌었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오래 겪은 사람은 억울함을 처리하는 자기만의 방식을 갖게 됩니다. 참거나, 폭발하거나, 아예 사라지거나, 그 방식이 굳어지면 비슷한 상황이 올 때마다 똑같이 반응합니다. 똑같은 반응은 똑같은 결과를 만듭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은 또 반복됩니다. 이번에도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도 내가 손해를 봤습니다. 그 허탈함이 쌓입니다. 분명히 조심했는데, 분명히 더 잘하려 했는데, 결과는 또 이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르게 하려 했는데, 결과는 왜 똑같은 걸까요? 억울하니까 더 조심하게 됩니다. 더 조심하니까 더 움츠러듭니다. 움츠러드니까 더 작은 일에도 상처받습니다. 그 순환이 계속됩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그러나 운명이 아닙니다. 오래된 방식이 굳어진 겁니다. 굳어진 건 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방식은 이렇게 질기게 이어지는 걸까요? 부모 사이에 갈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싸우다가 한쪽이 방문을 닫아버리는 방식입니다. 말로 가르친 적 없습니다. 근데 자녀는 자기 관계 안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갈등합니다. 싸우다가 문을 닫습니다. 상대가 쫓아오길 기다립니다. 아무도 안 오면 더 깊이 다칩니다. 닮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장 오래 봐온 게 몸에 새겨진 겁니다. 내가 심지 않은 씨앗이 내 밭에서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내 삶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억울함은 이걸 모를 때 가장 깊어집니다. 이유를 모르니 억울하고, 억울하니까 그 감정이 또 다른 방식이 됩니다. 자녀에게 닿고, 자녀의 자녀에게 닿습니다.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어졌습니다. 유독 같은 방식의 이별이 반복되는 집안이 있습니다. 유독 같은 방식으로 돈을 잃는 집안이 있습니다. 유독 같은 자리에서 무너지는 집안이 있습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아직 끊기지 않은 방식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처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방식밖에 몰랐던 겁니다.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끊기지 않고 이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방식은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감정을 드러내면 무시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울면 약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화내면 예민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하고 싶은 말을 삼킵니다.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 했는데 관계는 어느 순간 조용히 끊어집니다. 왜 또 이렇게 됐을까 싶습니다. 나쁜 짓도 안 했는데 늘 이 자리입니다. 답답합니다.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참고 살았을 뿐인데 왜 항상 이렇게 되는 건지. 그러다 어느 날 이게 어릴 때부터 반복된 거라는 걸 봅니다. 말하면 다칠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던 것.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집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예전 같으면 삼켰을 말을 한 번쯤 꺼내보는 겁니다. 나는 이게 좀 힘들었어. 그 한마디를 꺼내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방식을 알아차리는 것. 그 자리에서 아주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것. 그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사람이 다르게 반응하는 순간 조금씩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 한 번이 다음 사람에게 닿습니다. 한 사람씩, 한 선택씩 바뀝니다. 억울한 일이 반복된다면 운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오래된 방식이 아직 끊기지 않은 겁니다. 조상이 있고, 나의 과거가 있고, 내가 오늘 선택한 방식이 있습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 이 자리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이 드는 건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 건드려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외면하면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돌아옵니다.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면 같은 일이 와도 조금 다르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이 반복을 벌로 보지 않습니다. 이어져 온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어져 온 건 바꿀 수 있습니다. 거창한 수행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전과 조금 다른 선택을 하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선택이 쌓이면 오래된 것도 방향을 바꿉니다.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바뀝니다. 내가 오늘 다르게 선택한 것이 10년 후에 나를 바꾸고 어쩌면 내 자녀에게까지 닿습니다. 억울함을 바깥으로 던지는 걸 멈추는 것. 그것 하나가 다음 세대에게 전혀 다른 출발점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방식을 바꿀 때입니다.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이 과연 나일 수 있을까요?